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넘기려고 하셨나요?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딱 몇 초만요. 그냥 여기 머물러 주세요.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풍수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가슴으로 느낀 것들이에요. 쌀독 하나, 그 작은 그릇 하나가 어떻게 한 가정의 기운을 바꾸는지 제가 직접 겪은 일을 오늘 여러분께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함께 앉아서 이야기 나눠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돈은 늘 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분명히 좋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는 좋은 일이 잘 안 오는 걸까? 옆집은 별로 대단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풀리는 걸까? 제가 이 길에 들어선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집을 다녔고 수많은 분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이 오고 가는 데는 분명히 흐름이 있다는 것. 그 흐름을 억지로 끌어당기거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하지만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내 집 쪽으로 향하도록 작은 준비를 해 놓을 수는 있다는 것. 오늘 제가 말씀드릴 쌀독 이야기가 바로 그 준비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처음 쌀독의 기운을 눈으로 확인한 건 제 나이 36이었을 때예요. 그때 저는 경상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풍수를 배우고 있었어요. 제 스승님은 70이 넘은 노인이셨는데 말수가 참 적은 분이었어요. 하루 종일 산을 오르고 집들을 보고 다녀도 한마디 설명이 없으실 때가 많았어요. 그냥 보라고만 하셨어요. 어느 날 저는 스승님을 따라 한 농가를 방문했어요. 그 집은 겉에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았어요. 낡은 집이었고 마당도 작았고 심지어 페인트 칠도 벗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냥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요. 그 집 할머니가 우리를 부엌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리고 스승님이 가장 먼저 눈을 돌린 곳이 바로 부엌 한 귀퉁이에 놓인 낡은 옹기 항아리였어요. 스승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항아리 앞에 오래 서 계셨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중에 저는 그 집이 오래전부터 마을에서 제일 넉넉한 집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늘 곳간이 비지 않는 집이었다고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스승님께 여쭤봤어요. 스승님, 그 집 항아리에 뭐가 있었던 건가요? 스승님은 하늘을 한번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운이 모이는 자리에 기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었지.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반만 이해했어요. 나머지 반은 그 이후로 수십 년을 더 살아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밥 짓는 재료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달랐어요. 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었어요. 쌀 한 톨에는 하늘의 비와 땅의 흙과 사람의 땀이 모두 담겨 있어요. 하늘, 땅, 사람이라는 세 가지 기운이 하나로 뭉친 것이 바로 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쌀독은 단순한 저장 그릇이 아니었어요. 쌀독은 그 집의 기운이 모이는 중심점이었어요. 쌀독이 꽉 차 있으면 그 집의 기운도 충만하고 쌀독이 비어가면 그 집의 기운도 함께 흔들린다고 했어요. 풍수에서는 이것을 톡이라고 해요. 땅의 기운, 흙의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쌀독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기운이 바로 이 톡이에요. 그래서 쌀독은 반드시 흙으로 빚은 옹기나 도자기여야 해요. 금속이나 플라스틱은 이 토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히려 흩어버려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집을 다니면서 보고 또 본 것이 있어요. 넉넉하게 잘 사는 집치고 부엌이 어수선한 집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넉넉하게 잘 사는 집치고 쌀독 관리를 소홀히 하는 집이 없더라고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제 날짜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하필 이 시기에 쌀독을 놓아야 하는지 여러분께 설명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씨는 때를 맞춰야 한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때가 아닌 땅에 뿌리면 싹이 나지 않는다고요. 풍수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행동이라도 어느 기운이 흐르는 때에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기는 토기가 강해지는 때예요. 토기라는 건 땅의 기운이에요. 쌓아두고 모아두는 기운이에요. 씨앗을 품고 키워내는 기운이에요. 봄이 오면서 땅이 다시 열리고 그 안에 새 생명을 들여받을 준비를 하는 것과 같아요. 이 시기에 쌀독을 놓는다는 것은 딱 맞는 계절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수를 보면 더 명확해요. 2와 3, 음과 양이 만나는 수가 2예요. 흐름이 막히지 않고 통하는 수예요. 3은 생겨나고 자라나는 수예요.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돋는 형상이에요. 그리고 이 둘을 합치면 5가 되는데 5는 오행이 고루 갖춰지는 수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기운이에요. 토기를 담는 쌀독에게 이보다 좋은 기운의 조합이 또 있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여러분을 겁주거나 서두르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는 게 좋다는 걸 알면서도 가을까지 미룰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이 때가 되었으니 지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쌀독을 놓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 부분은 천천히 찬찬히 들어주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그릇이에요. 쌀독은 반드시 흙으로 만든 것이어야 해요. 옹기나 도자기가 좋아요. 색깔은 흑색, 황토색, 베이지색 계열이 좋아요. 모양은 둥글고 아가리가 좁으며 몸통이 깊은 것이 좋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릇 자체가 이미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번은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 쌀독이 스테인리스 통이더라고요. 깨끗하고 세련되어 보였는데 그 집 안주인이 이상하게 지출이 많아서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쌀독을 옹기로 바꿔보시라고 했는데 몇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신기하게 지출이 줄었다고요. 금속은 토기를 흩어버려요. 금속의 기운이 흙의 기운을 이겨버리거든요. 이게 풍수의 오행 원리예요. 금이 토를 이긴다고 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 준비예요. 쌀독을 놓기 전에 먼저 그 안에 작은 정성을 담아보세요. 옛날 어른들은 쌀독 바닥에 동전 몇 점을 깔아 놓았어요.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의도를 심는 거예요. 이 독에 재물의 기운이 깃들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담는 거예요. 작은 종이에 소망을 적어서 넣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정성이에요. 정성이 없는 형식은 그냥 빈 그릇일 뿐이에요. 그리고 쌀은 가득 채워주세요. 넉넉하게. 반 정도만 채우는 건 좋지 않아요. 쌀독이 반만 차 있으면 그 집의 기운도 반만 찬 것과 같아요. 가득 채워 놓아야 채워지는 기운이 계속 이어져요. 세 번째는 자리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엌에서 서남쪽이나 동북쪽 방향을 찾아보세요. 이 두 방향이 토기가 모이는 방향이에요. 같은 토기끼리 만나면 기운이 배가 돼요. 그리고 높이가 중요해요. 바닥에 놓으면 안 돼요. 최소 허리 높이 이상의 선반이나 받침 위에 놓으세요. 바닥의 기운은 무겁고 탁해요. 재물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서 높은 자리에 있어야 더 잘 모여요. 또 하나, 외부에서 바로 보이지 않는 자리가 좋아요.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바로 눈에 띄는 자리는 피하세요. 예로부터 재물은 감추어야 한다고 했어요. 드러난 재물은 흩어지기 쉽거든요. 네 번째는 시간이에요. 낮보다는 저녁이 좋아요. 온 집안이 조용해지고 가족이 모두 돌아와 있는 저녁 시간이요. 혼자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놓으세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일본의 정신세계에는 마라는 개념이 있어요. 행동과 결과 사이의 빈 공간, 고요한 틈새라는 뜻이에요. 그 고요한 순간에 우주가 우리의 의도를 가장 잘 알아듣는다고 해요.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풍수도 결국 그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쌀독을 놓으셨어요. 그 다음은요,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작은 수련을 알려드릴게요. 쌀독 앞에 잠깐 서세요. 두 손을 독 위에 살며시 얹어보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천천히 3번 말해보세요. 마음속으로 말해도 괜찮아요. 이 독은 우리 집에 복이 모이는 자리다. 넉넉함이 이 집에 깃들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 6번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들이쉴 때는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느끼고 내쉴 때는 걱정과 긴장이 나간다고 느끼면서요. 마지막으로 9초 동안 그냥 가만히 서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많은 분들이 뭔가 거창한 의식을 기대하실 것 같은데 풍수는 사실 거창하지 않아요. 거창한 것은 효과가 오래가지 않아요. 작고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행동이 오래가는 기운을 만들어요. 제 스승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하늘은 큰 목소리보다 진심을 더 잘 들으신다고요. 여기서 잠깐 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제가 40대 중반 무렵에 제 삶이 참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일도 잘 안 풀리고 집안에도 크고 작은 걱정거리가 계속 생기고 제가 풍수를 가르치는 사람이면서도 정작 내 집 기운 하나 제대로 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무기력하기도 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집 부엌을 제대로 들여다봤어요. 부끄럽게도 제 집 부엌은 엉망이었어요. 오래된 그릇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고 쌀독은 구석에 반쯤 빈 채로 놓여 있었어요. 바닥에요. 쌀독 주변에 잡동사니가 가득했어요. 저는 그날 부엌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루 만에 다 못 끝냈어요. 사흘이 걸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제대로 된 옹기 쌀독을 구해다가 제대로 된 자리에 제대로 채워서 놓았어요. 그게 뭔가를 바꿨다기보다는요. 그 행동 자체가 저를 바꿨어요. 내가 내 집을,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는 선언 같았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오래 막혀있던 일이 하나 풀렸어요. 뜻밖의 인연이 생겼어요. 그리고 집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가족들이 덜 다투고 더 편안해졌어요. 이게 쌀독 때문이었냐고요? 저는 단정 짓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그 행동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현실을 바꿨다는 것도요. 이제 조심해야 할 것들도 말씀드릴게요.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그냥 오래 살면서 알게 된 것들이에요. 쌀독은 일단 놓고 나면 관리를 잘 해야 해요. 절대로 비워두지 마세요. 쌀이 줄면 채워주세요. 비어있는 쌀독은 비어있는 마음과 같아요. 비어있는 집에는 새 기운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그리고 쌀독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 주세요. 먼지가 쌓이거나 주변에 쓸모없는 물건들이 쌓이면 기운이 탁해져요. 쌀독 앞에서는 돈 걱정을 큰 소리로 하지 마세요. 특히 남편이나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지 마세요. 기운이 모이는 자리는
좋은 기운도 빨리 흡수하지만 나쁜 기운도 빨리 흡수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동쪽이나 동남쪽 방향은 목기가 강한 방향이에요. 목기는 토기를 억누르는 성질이 있어요. 쌀독을 그 방향에 오래 놓아두면 토기가 눌려서 기운이 제대로 모이지 않아요. 이 방향만 피해 주시면 나머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쌀독을 처음 들여놓은 뒤에 자꾸 옮기지 마세요. 자리를 잡은 기운이 안정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한두 달은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지켜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돈이 더 들어오기를 바라시나요?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이 길을 걸어오면서 느낀 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돈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넉넉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삶이요. 내일 걱정 없이 오늘 잠들 수 있는 삶이요. 가족이 다 건강하고 큰 걱정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풍수는 그 복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내 집, 내 공간, 내 마음이 그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쌀독 하나 제대로 놓는 것도 그 준비의 일부예요. 내 집의 기운에 관심을 갖는 것도요. 부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결국 그 집의 기운이 되고 그 기운이 그 집 사람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 스승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래 기억에 남는 말이라 여러분께도 나눠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복을 멀리서 찾는다. 그런데 복은 늘 가장 가까운 데 있어. 부엌에 있고 밥상에 있고 가족의 얼굴에 있어. 그걸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이 풍수의 끝이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쌀독을 제자리에 놓는 행동은 어쩌면 내가 가진 것들을 다시 한번 소중히 바라보는 행동일지도 몰라요. 내 집이 소중하고 내 부엌이 소중하고 밥 한 그릇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느끼는 시간이요. 그 감사한 마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기운이 달라져요. 제가 수십 년을 보아온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 내일 아침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밤 쌀독을 제자리에 놓고 나면 내일 아침에 기적이 일어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 거예요. 아마도요. 그런데 여러분, 씨앗을 심고 나면 다음 날 바로 꽃이 피나요? 아니잖아요. 땅 속에서 조용히 보이지 않게 뿌리가 내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있어야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쌀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놓으면 내일 당장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해요. 제가 그걸 여러 번 봤어요. 전화 한 통이 생각지도 않게 걸려오고, 오래 잊고 있던 돈이 생각나고, 작은 기회가 눈에 띄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는 걸 느끼게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작지만 진짜 시작이에요. 땅속 뿌리처럼 조용하지만 실제로 자라나는 변화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었어요. 그냥 정보를 드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했어요. 바쁘게 살다 보면 내 집이, 내 부엌이, 내 쌀독이 어떤 상태인지 돌아볼 여유도 없잖아요.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잠깐 멈추셨잖아요. 내 집 기운에 대해 생각해 보셨잖아요. 그 멈춤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에요.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내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 내 집의 기운에 관심을 갖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기운이 모인다는 것.
이건 제가 30년 넘게 보아온 진실이에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왔네요. 오늘 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부엌에 가서 한번 둘러보세요. 내 부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쌀독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차 있는지, 깨끗한지, 어지러운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오늘 쌀독을 제자리에 놓아보세요. 온기가 없으면 지금 있는 것부터 정성스럽게 채워두세요. 그리고 잠깐 단 몇 초만 그 앞에 서서 감사한 마음을 느껴보세요. 내 집이 있다는 것, 오늘 밥을 먹었다는 것,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그 감사가 쌓이는 자리에 새 기운이 들어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넉넉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돈이 풍족해지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조금 부족해도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이 넉넉한 사람에게 돈도 더 잘 모이더라고요. 제가 봐온 게 그래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그런 넉넉한 마음을 여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 편안히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부엌에 가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쌀독이 잘 있는지 그 작은 관심이 기운을 깨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쌀독 이야기는 오늘이 시작이에요. 앞으로 제가 나눌 이야기들 중에는 집의 방향과 잠자리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지갑의 색깔과 재물 기운의 관계, 부엌신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 오랜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간단한 아침 의식 같은 것들도 있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눠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 수 있어요.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뭔가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작은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아니면 그냥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고 느꼈을 때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다 읽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저에게도 힘이 돼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부엌에, 여러분의 쌀독 안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랍니다.